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AWS를 이용한 디바이스 컨트롤 및 모니터링,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지금까지 한 내용은 첫 번째로 어떤 거 있죠? AWS 계정 생성을 했죠. 그래서 계정 생성, 무료로 계정 생성을 했고요. 물론 그 카드도 필요하고 1달러도 잠깐 결제가 되지만 AWS 계정을 우리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생성을 했습니다. 자, 다음에 가장 중요한 서버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거 인스턴스 생성을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에 들어가기 위해서 뭘 한다? 고정 IP가 필요했죠. 그래서 고정 IP도 탄력적 IP라고 하는 고정 IP도 생성을 해서 어떻게 인스턴스와 연결을 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어떤 거 있을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인스턴스로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푸띠 푸띠를 이용했는데 중요한 거는 키를 이용하는 거,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서 접속할 수 있다는 거. 다음에 자바도 설치를 했고요. 필요한 거 우리가 톰캣 웹 컨테이너 톰캣도 설치를 했고요. 다음에 그 FTP를 이용해서 어떤 거 스프링 와르 파일을 배포하는 거, 그죠? 그런 것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좀뭐 많은 내용일 수가 있는데 제가 지지난 시간인가요?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과정들은 사실은 어떤 거예요? 프로젝트를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의 세팅, 설정이겠죠. 그래서 한 번만 딱 해주면 그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거의 뭐 손을 댈 일이 뭐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근데 요거를 해야지 그 다음에 어떤 프로젝트, 내가 원하는 웹 서비스가 됐건 디바이스 그 컨트롤 및 모니터링이 됐건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건 가공하건 그 다음에 많은 수많은 작업들, 우리가 개발자의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를 잘 해놔야지, 그죠? 요 기반이 설정이 잘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을 우리가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한 내용을 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설정이었다고 하면, 자, 이번 시간부터는 실제로 이제 필요한 것들, IoT 디바이스를 제작을 한번 해보고요. 우리가 프로젝트에서 크게 다뤄야 될 거, IoT 디바이스 제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AWS에다가 웹 서비스를 구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모바일 시대니까 우리는 안드로이드 진영의 앱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IoT 디바이스도 만들어야 되고요. 웹 서비스도 만들어야 되고요. 다음에 모바일 안드로이드 앱도 만드는 이런 작업, 큰 작업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작업 중에 IoT 디바이스 제작 오늘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니까 그죠? 지금 현존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서비스는 다 있네요. 그죠? 기구 제작, 다음에 AWS는 웹 서비스, 다음에 모바일까지. 그죠? 이것만 하시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뭐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IoT 디바이스 제작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IoT 디바이스 제작은 처음에 디바이스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로컬에서 디바이스를 먼저 만들겠고요. 다음에 이 디바이스도 AWS도 IP가 변경되면 곤란했기 때문에 탄력적 IP라고 그래갖고 고정 IP를 하나 연결시켜 줬는데요. 여기 디바이스에도 고정 IP를 하나 설정을 하겠습니다. NGROX라고 그래갖고 포트 포워딩을 이용하는 그런 IP, 요걸 하나 좀 이용을 할 거고요. 다음에 웹 서버를 구성을 한 다음에 웹 서버를 시작을 시켜서 그 디바이스를 전 세계 어디서나 네트워크만 되면 접속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로컬에서 그냥 작업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로컬에서 제공하는 유동 IP 있죠. 그거 갖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더 현실하고 가깝게, 실무하고 가깝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고정 IP 설정을 해서 전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만 가능하면 디바이스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바이스 구성입니다. 디바이스 구성은 라즈베리 3 B 버전, B 플러스 버전을 쓰겠고요. 여기에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센서 DHT11 온습도 센서죠. 디지털 온습도. 다음에 컨트롤 할 수 있는 LED를 연결을 시켜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핀맵이 있는데요. 핀맵은 뭐 여기에 나온 것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구글에다가 뭐 라즈베리 파이 핀맵 하면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런 거 이용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라즈베리 파이 4번 핀에다가 온스토 센서 데이터 핀을 연결했고요. 이쪽에서 데이터가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겠죠. 다음에 21번 핀에다가는 LED 플러스, 다음에 그라운드에다가는 LED와 DHT11 그라운드 각각 연결하겠고요. VCC DHT11 플러스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DHT11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이렇게 5V VCC가 있고 3.3V가 있잖아요. 여기다 연결하세요. 여기다 연결해도 되는데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는데 여기다 연결을 했을 때 간혹 가다가 그 요거 있죠. DHT11 요 녀석이 망가진 경우가 제가 몇 번 있어가지고 너무 센가 봅니다. 이 녀석이 5V가. 그래서 3.3V만으로도 충분히 돌아가는 기계이기 때문에 3.3V에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구 구성은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사진에 보시면 지금 파워만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파워만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 디바이스에 그 SSH로 접속을 하던 아니면 나중에 웹서버를 구성을 해갖고 HTTP 프로토콜로 접속을 하던 다 무선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도 안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더넷도 안 달려 있고 당연히 그 다음에 뭐 마우스 키보드 전혀 안 달려 있죠. 그래서 완벽한 하나의 전원은 당연히 공급을 해야 되고요. 뭐 이 전원이 싫으면 뭐 태양광을 이용할 수도 있겠는데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겠고요. 어쨌든 전원을 제외한 모든 것이 다 없습니다. 없다는 얘기는 다 원격지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 놓고요. 구성을 한 다음에 고정 IP 설정 ngrlog이라는 그 유동 IP를 하나의 포트 포워딩을 이용해 갖고 변하지 않게 그 도메인 포트 포워딩을 하는 그런 그 사이트라고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툴을 이용할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하기 전에 제가 VNC를 이용해 갖고 기구 설계를 제가 이제 해놓은 거에 한번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컬 05번에 붙어 있고요. 05번에 VNC로 뿌띠로 해도 되는데 뿌띠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강의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하게 이걸로 하는 게 좋겠죠.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필통을 좀 비울게요.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NGRX 그 사이트 접속을 해갖고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포트 포딩을 해야 되는데요. 사이트에 한번 접속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에 접속을 했고요. 사이트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내가 쓰고 있는 그 저기 뭐야 IP 주소를 여기에 힘을 빌리면 이렇게 조금 어려운 좀 난해한 그 저기 도메인이지만 도메인을 하나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그 도메인으로 접속을 할 수 있겠고요. IP가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그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면 여기 있죠. 사인업을 해서 회원가입을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을 해볼까요? 네, 로그인 됐고요. 자, 로그인을 하면 이게 그 셋업 앤 인스톨레이션이라고 해갖고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게 4단계면 되고요. 자, 첫 번째 단계는 ngrx라는 그런 거를 다운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그래서 얘네들 거를 다운을 받고요. 다운을 받은 걸 이제 짚을 풉니다. 짚을 풀고요. 그 압축을 풀고요. 세 번째는 요거 있죠, 요게 이제 그 개인 저겁니다. 토큰 값입니다. 그래서 요 토큰 값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저기 뭐야 그 디바이스에서 실행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트를 엽니다. 80 포트를 열고 싶으면 80, 5000 포트를 열고 싶으면 5000 포트 이렇게 열면 되겠습니다. 자, 윈도우에서는 다운을 받지만 우리가 쓰는 라즈베리 파이에서는 그 다운을 받을 필요 없겠고요.
바로 그냥 프롬프트 창에다가 이렇게 wzet을 이용해서 우리가 바로 접속을 해서 압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다운 받는 것부터 하나씩 해보면, 자, 복사를 했고, 자, 여기서 예, 예,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제가 치면 다운은 금방 돼요. 용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금방 될 겁니다. 계속해서 프로세싱이 되고 있고요. 60%, 70%, 80, 예, 됐습니다. 자, 되고 나서 한번 볼까요? 윈도우 탐색기를 이용해서 파일 탐색기를 보면, 자, 기존에 제가 다운받아 놨던 거고요. 지금 다운받으니까 다시 1번이 다시 생겼죠. 덮어 씌우지 않고 하나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다운을 받은 다음에 요거는 다운받은 거 요거 갖고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지우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운받은 거. 이 다운받은 걸 가지고 다시 장표를 보면 다운받은 다음에 언집 그 해제하는 거죠. 압축을 해제합니다. 압축을 해제하면 압축 해제한 요렇게 그 디렉토리가 하나 생성되면서 압축 해제 폴더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그 압축을 해제한 다음에 토큰 인증을 합니다. 토큰은 아까 로그인을 하면 토큰이 주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 토큰을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ngrx 디렉토리에 들어가서 얼스 토큰이라는 거를 실행시켰는데 나의 토큰 값을 이용해서 실행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요거 다운 받고요. 압축 해제하고 인증까지만 하면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차분히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토큰 인증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하지는 않겠고요. 자, 여기서 맨 마지막 단계 이제 인증까지 다 됐다 그러면 포트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5000 포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grx의 http 프로토콜의 몇 번 포트 5000 포트를 열겠다. 예, 그러면 5000 포트가 열렸고요. 5000 포트가 열렸으면 여기 보시면 포워딩을 했어요. 두 개의 줄 여기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 먼저 HTTPS 그 다음에 HTTP 프로토콜에 있어서 로컬호스트 5000 포트, 로컬호스트 5000 포트 이 두 녀석을 뭐 했다고요? 21FA4228.NGRX-IO로 포트 포워딩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제 이 그 로컬 IP 주소를 이걸로 포워딩했기 때문에 인터넷이 되는 어디서든지 요거를 이용을 해서 내가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라즈베리파이에 접속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요게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걸 끄면 안 돼요. 요 프로젝트를 종료를 해버리면 자, 보세요. E 하나 FA죠. 근데 요거를 이제 나왔습니다. 컨트롤 C 눌러서 다시 빠져나왔어요. 다시 또 들어가서 또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죠? 그래서 켜놔야지 그 바뀌지 않습니다. 한번 끄거나 그러면 다시 갱신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도메인 주소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잠깐 이제 좀 켜놓고요. 켜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장표로 와서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웹서버를 이제 다 됐습니다. 라즈베리 파이도 만들었고요. 구성도 했고요. 다음에 포트 포워딩도 해서 IP를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웹서버를 구성을 할 텐데 웹서버를 구성하는 굉장히 라이트하고 마이크로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라이트 경량의 최고의 그 프레임워크가 있죠. 플라스크죠. 그래서 플라스크를 설치를 하는데 플라스크는 우리가 프레임워크 하면 뭐 스프링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설정을 해야 되고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플라스크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런 소형 디바이스의 자그마한 기능을 다루기에는 최고의 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크를 설치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해요. 관리자 수도를 이용해서 앱겟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인스톨 파이썬 3 나는 지금 파이썬 3를 쓰고 있기 때문에 파이썬 3 파이프 이렇게 해서 인스톨 하시고요. 이 파이프 툴을 이용해서 파이썬 3이기 때문에 파이썬 3
파이프 3 툴을 이용해서 플라스크를 인스톨만 해주시면 바로 플라스크가 내 라즈베리 파이에 설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줄만 실행을 해보세요. 잠깐 동영상 멈추시고요. 어디서? 여기 명령 프롬프트 좀 끌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네, 여기서 sudo apt-get 파이프 해갖고 이 두 줄만 실행을 시키면 그 파이썬이 금방 설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되고 나서 파이프 그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웹서버를 구성하는 디렉토리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가 다 됐다. 그러면 내 계정이죠. 라즈베리 파이는 기본적으로 파이 계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 계정 밑에 보시면 이렇게 웹서버라고 제가 폴더를 만들어 놨는데요. 웹서버 폴더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웹서버라는 폴더 만들고 여기가 이제 웹이 들어가는 웹 서비스가 돌아가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안에다가 이렇게 폴더 구조, 디렉토리 구조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태틱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이라는 디렉토리, 그 다음에 앱 파이썬이라는 파일이라는 그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요 세 가지 그 세 가지 디렉토리 및 파일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 녀석 있죠. 앱.파일 이 녀석이 실제로 앱 서비스를 구동시키는 파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면 여기에 핵심 코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라우팅 기능이 가장 중요하겠죠. 어떤 요청을 하느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라우팅 기능이 라우터가 다 들어가 있겠고요. 여기가 이제 핵심입니다. 핵심. 자, 핵심이겠고 이런 파일이 있겠고요. 다음에 템플릿부터 볼까요? 템플릿은 뭐냐면 내가 웹 서비스니까 내가 어떠한 리퀘스트를 받으면 이 녀석이 리퀘스트를 받으면 리스판스로 다시 응답을 해줘야 되겠죠. 응답을 할 때 HTML 파일로 보통 응답을 하죠. 그래서 그 HTML 응답을 할 때 어떠한 HTML, 어떠한 포맷의 그 HTML을 이용해서 할 것인지 그래서 이렇게 템플릿이 들어가고요. 이 템플릿이 들어갈 때는 단지 그냥 정적인 페이지로 가는 게 아니라 동적인 페이지 어떤 사용자가 요청한 거에 따라서 값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이 들어가는 이런 구문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하나씩 있다가 코드를 리뷰를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타일 시트를 쓰고 있는데요. 스타일 시트에서 스타일 시트 경로가 스태틱이라고 되어 있죠. 아하, 뭐예요? 여기 보시면 스태틱 폴더는 이런 거 이미지라든가 CSS 스타일 시트라든가 이런 거 스태틱한 거 값이 변하지 않는 거 그런 파일들을 저장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구조를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장표를 보면 이렇게 해서 웹서버 디렉토리 밑에 스태틱 템플릿 앱 파일 가장 일반적인 구조고요. 스태틱은 변하지 않는 스타일 시트라든가 이미지 파일 등 자바스크립트, JS 파일 등을 여러분들이 여기다 주시면 되겠고요. 템플릿은 응답할 때 쓰는 HTML 템플릿 파일을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 핵심 코드, 웹 서비스가 구동되는 핵심 코드는 여기 파이썬을 이용하는 앱.py에다가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코드를 보면 핵심 코드가 여기죠. 그래서 이 코드를 터니 파이썬 아이들을 이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 리뷰를 할 텐데 코드는 그렇게 어려운 코드는 아닌데요. 그래도 웹 서비스다 보니까 뭐 몇 줄이죠? 가장 간단하게 제가 한다고 그래도 한 120줄 되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를 머릿속에 이렇게 한번 담으시고 그 다음에 한번 쭉 혼자서 소스를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소스는 아니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위에 1라인서부터 6라인까지는 모듈을 다 라이브러리 모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GPIO 우리는 4번 핀하고 21번 핀이었죠. 온스토 센서하고 LED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GPIO를 다루기 때문에 RPI.GPIO 패키지로부터 GPIO 모듈을 가져와야 되겠고요. GPIO 모듈을 가져오고요. 그걸 우리는 간단하게 너무 길죠. 그래서 as 이걸로 변경해서 사용하겠다. 그래서 GPIO라고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내가 그 응답을 해주고 요청을 받고 응답을 해주기 위해서 리퀘스트 모듈도 가져왔는데 리퀘스트 모듈은 제가 여기서 쓰질 않은 것 같은데요. 혹시나 해서 그냥 가져온 것 같습니다.
리퀘스트 모듈은 쓰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건 없어도 되겠네요. 보다가 필요하면 그때 또 다시 해도 되고요.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는 플라스크 프레임워크를 이용하기 때문에 플라스크 가져오고요. 플라스크에서 제공하는 렌더 템플릿으로 응답을 한다고 했죠. 아까 HTML로. 그래서 그거를 렌더링 화면상에 그 리스판스 해주기 위해서 렌더 언더바 템플릿이라는 모듈도 가져오겠고요. 리다이렉트라는 것도 가져오는데 이것도 뭐 지금은 그다지 필요 없는 건데요. 자, 어쨌든 뭐 가져와서 안 쓴다 그래도 그다지 큰 그 지장은 없으니까 일단 넣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DHT12를 쓰기 위해서 아다프루트에서 제공하는 DHT12 모듈. 다음에 우리는 센싱한 데이터를 갖다가 저쪽 어디 우리가 열심히 지난 시간까지 만들어 놓은 AWS 로 보내서 AWS EC2 서버에 있는 MySQL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MySQL을 쓰기 위해서 PyMySQL 모듈도 가져왔습니다. 자, 다음에 언제 센싱 됐냐, 언제 컨트롤 됐냐, 그런 값들이 저장될 때 언제가 중요하겠죠. 언제? 어제 했냐, 그제 했냐, 1년 전에 한 데이터냐. 그래서 시간, 그 센싱한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타임 모듈, 시간과 관련된 모듈도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모듈을 다 가져왔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센서는 아다프루트 DH11 온수도 센서라는 변수에 담아뒀고요. 그 센서가 있는 핀은 몇 번 핀? 4번 핀 쓰겠다. 자, 디바이스 넘버는 이제 요 디바이스는 2018 1203 0001로 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가 여러 개 붙으면 이제 뭐 여기서 붙겠죠. 뭐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리고 날짜별로 뭐 03이면 04 그렇게 해서 보통 우리가 디바이스나 이런 그 넘버링 할 때는 날짜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날짜를 이용하는 이유는 유니크한 번호를 생성하기 위한 생성할 때 그 되게 용이하죠. 그죠? 날짜별로 구분을 하면 그 용이하기 때문에 날짜를 많이 넣어줍니다. 자, 다음에 디바이스의 이름도 홈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무실에 들어가면 오피스가 될 수가 있겠고 각각의 이름을 내가 설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스테이터스라는 게 이제 오프가 되는데 이거 스테이터스 오프는 저겁니다. 저거 LED 상태를 일단은 스테이트라는 변수에다가 오프로 담아놨고요. 자, 플라스크를 이제 실행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걸 앱이라는 변수에 담아놨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함수니까 나중에 좀 따라 들어오도록 하고요. 자, 라우트부터 살펴봅니다. 자, 라우팅 하는 곳인데요. 내가 이쪽 서버로 들어왔어요. 라즈베리 파이로 이게 IP를 치던 도메인을 치고 들어왔어요. 들어서 이 루트죠. 루트로 딱 들어왔어요. 인덱스에서 렌더 템플릿 어떠한 템플릿으로 나는 응답을 할 거예요. 리턴 응답을 할 거예요. 어떤 거 인덱스 HTML로 할 거예요. 그리고 스테이트는 스테이트에 뭐가 담겨 있어요? 위에 보면 오프가 담겨 있죠. 그래서 스테이트라는 값에 오프라는 것을 담아서 인덱스 HTML로 응답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인덱스 HTML 가봐야 되겠죠. 자, 가봅니다. 자, 갔더니 별 특별한 내용 없네요. 헤드가 있고 바디가 있는데 바디에 보면 버튼 두 개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그죠? 그리고 버튼은 턴온, 턴오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LED의 스테이트 여기 이 스테이트가 뭐라고요? 여기서 나오는 요 스테이트 값이죠. 자, 받아서 여기에 남기겠고요. 다음에 이거 밑에는 이제 그 또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 버튼은 get temp humi 그죠? 이거 잘못돼 temperature 이렇게 돼야 되겠죠? temperature 그리고 humidity 그죠? 그래서 그 온도와 습도를 가져오는 그 버튼이겠고요. 자, 그 버튼이 3개가 보이는데요. 인풋을 이용한 버튼이 3개가 보이는데요. 턴온은 로케이션 HRF에서 LED ON으로 간대요. 그 다음에 OFF로 간대요. 그 다음에 요거는 템프 휴미로 간대요. 자, 보시면 LED ON, OFF로 가니까 클릭을 하면 일로 옵니다. 어디로 와요? LED ON, OFF 이쪽으로 오겠죠. 와서 LED 다음에 ON, OFF라는 스테이트를 갖고 오는데요. 이 스테이트가 ON이냐 OFF냐에 따라서 분기가 나눠지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를 스테이트에 담고요. 이 스테이트에 담아서 턴온 오프 그 LED라는 함수로 찾아갑니다. 그 여기서 들어온 스테이트를 갖고요. 그러면 턴온 오프 LED 함수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딱 가보니까 들어온 스테이트 값을 해서 이게 ON이면 어떻게 GPIO 아웃풋 LED 핀에
GPIO 하이 뭐예요? LED 분을 켜준다는 얘기겠죠. 즉 뭐 하는 거예요? 전원을 인가해준다는 얘기겠고요. 오프예요. 그러면 끄는 거죠. 그래서 로우로 전원을 차단해서 기계의 전원을 파워를 끈다는 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오면 어딘가요? 네, 여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죠? 기계의 파워를 껐다 켰다 할 수가 있겠고요. 원격지에서. 다음에 이건 로고 찍어주는 거고요. LED의 스테이터스는 지금 꺼져 있다 로고를 찍어주는 거겠고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하겠죠. AWS로 연동되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AWS의 MySQL이 동작을 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 동작하는 가운데 AWS의 MySQL에다가 지금 현재 언제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LED가 꺼졌다, 기가 꺼졌다, 켜졌다 그 로그를 남기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현재 살아가는 우리 세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죠.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기 위한 코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current time이라는 변수를 하나 주고요. 타임 우리 모두 가져왔죠. 타임 모듈에 str 문자열로 format time. 나는 이렇게 가져오겠다. 연, 월, 일, 시, 분, 초로 해서 시간을 얻어오겠다. 그래서 time, local time. 실제 이 시스템 타임이죠. 이 시스템의 타임을 가져오는 겁니다. 자, 가져와서 이제 여기서부터 커넥션 구하고 쿼리 날리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MySQL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부분이겠죠. 자, 파이마이썬 MySQL 모듈로부터 커넥트 합니다. 호스트는 여기입니다. 자, 호스트는 우리가 지지난 시간인가요? AWS 만들 때 우리가 만든 서버의 IP 주소 있죠? 그걸 넣으셔야 됩니다. 그거 넣고 갈까요? 그래서 보시면 AWS를 접속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AWS에 접속을 해서 우리가 만든 인스턴스 있었죠? 요거 중에 요 녀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을 한번 들어가 보면 이 녀석의 퍼블릭 IP 18.223.8.173이죠. 그래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놔야겠죠. 이거는 좀 지워. 이건 제가 과거에 쓰던 건데요. 이걸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자, 이렇게 잡고 그래서 MySQL AWS로 들어간 겁니다. 포트는 3306이었고요. 그 다음에 유저 있었죠. 우리 지난 시간인가요? 언제 만들었던 거 있죠? MySQL의 유저 MySQL 유저라는 계정을 만들었고요. 다음에 비밀번호는 유저 1, 2, 3들 만들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도 만들었죠. 데이터베이스는 IoT 디바이스라고 만들었고요. 또 헷갈리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한번 워크벤치를 통해서 한번 접속을 해볼까요? MySQL 워크벤치를 실행을 시켜서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요 녀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AWS에 설치한 MySQL을 접속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기억나시겠죠? 이제 데이터베이스 IoT 디바이시즈 데이터베이스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테이블도 만들었고 컬럼들이 이런 내용이고 더미 데이터도 이렇게 만들었고요. 한번 셀렉트 해보면 3개 정도의 더미 데이터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테이블, 컬럼들도 다 한눈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로 지금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것을 진입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구구장창 넣어줬고요. 자, 그래서 커넥션 객체 구했고요. 그 다음에 커서도 만들었습니다. 커서도 만들었고요.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쿼리 날리겠죠. SQL문, 쿼리 질의문을 날리기 위해서 insert into IoT device의 이 테이블에 이러한 컬럼의 values 이 뒷부분이 중요하겠죠. 이러한 부분을 날리는데 먼저 디바이스 넘버 이 기가 이제 AWS에는 모든 만약에 내가 IoT 디바이스를 10개 만들었다, 100개 만들었다, 전국에 막 분포해 놨어요. 그러면 그것이 다 서버의 한 곳에 데이터가 모이는 어떻게 보면 AWS는 관제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관제실로 쭉 다 모여요. 모일 때 어떤 디바이스인지 알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디바이스 넘버, 이 디바이스 넘버는 위쪽에 지정을 해줬죠. 아까 우리가
이렇게 디바이스 넘버, 그리고 디바이스 네임도 홈입니다. 그래서 다시 와서 여기 디바이스 넘버, 어떤 기계에 어떤 이름이 갖고 있는 디바이스가 지금 어떻게 변했다. 어떻게 변해요? 스테이트 LED가 꺼졌다 켜졌다. 그 다음에 그 기록된 시간은 언제다? 커런트 타임까지 적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기록이 되고 나면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뭐 디바이스 넘버 뭐 001이라는 디바이스가 이름은 이거고 LED가 요 시간에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이건 덤이니까 이렇게 제가 지금 의미를 넣은 건데요. 자, 템포도 마찬가지예요. 온스토도 이날 이 시간대에 온도가 이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습도가 이 정도 된다라고 기록을 남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쿼리 질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커밋을 해야지 이제 날아가겠죠. 커밋을 하면 중중중중 날아갑니다. 어디로? 이 IP 주소에 이 포트에 이 계정에 이 비밀번호를 이 비밀번호에 이 데이터베이스로 치고 들어가는 거죠. 어디 있어요? AWS에 있겠죠. 자, 그걸로 들어가서 이제 하고요. 커밋하고 그 다음에 커서 클로즈 합니다. 자, IP 주소 한번 바뀌었으니까 이거 한번 제가 다 카피해서 좀 다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에 담아놓고 쓸 걸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이렇게 처음 이렇게 다 하는 게 강의를 보는 분들한테는 더 쉽게 다가올 수가 있을 겁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끝났어요. 그래서 렌더 템플릿에서 다시 또 인덱스 HTML을 호출합니다. 호출해서 스테이터스로 온오프해서 이 온오프 그대로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오겠고요. 자, 그러면 백문이 불여일타라고 하죠. 이거를 실제로 한번 그 뭐죠? 서비스를 구동을 시켜서 외부에서 접속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서비스 구동시키는 거 실행시켜야겠죠. 실행을 시킵니다. 실행이 됐고요. 밑에 보시면 로고 쉘에 나오죠. 실행이 됐고요. 자, 여기 접속을 해보면 브라우저를 제가 하나 꺼낼까요? 자, 요 그 라즈베리파이의 그 로컬 IP 주소가 192.168.0.5입니다. 그리고 포트 번호가 그 저기 플라스크 밑에 보시면 처음에 이제 실행할 때 포트 번호가 이 녀석은 5000번이에요. 5000번이고 여기서 앱 런을 해서 호스트 0.0.0 어느 IP에서인지 다 치고 들어올 수 있게 다 개방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들어갈 때 그래서 5000번 포트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아까 HTML 코드가 응답을 해준 거죠. 리스폰스 해준 겁니다. 해준 건데 문제는 그 이렇게 해주면 요거는 지금 내 로컬 IP 때문에 다른 곳에서 접속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준다? 다시 와서 ngROX를 가지고 그걸 해준다고 그랬죠. 포트 포워딩을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ngROX HTTP를 어떻게 5000 포트를 포워딩 해주겠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런 게 나왔어요. 요 주소를 가지고 이제는 외부에서 같은 동일한 그 네트워크가 아닌 외부망에서 접속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게 주소가 5000 포트까지 전부 다 포워딩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랑 같다? 이거랑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브라우저에다가. 그러면 세상 열어서 할까요? 열면 이렇게 똑같은 화면이 열리는데 요거는 내부에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접속이 돼야 되고 이거는 외부 동일한 공유기가 아닌 동일한 네트워크망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전 세계 어디서나 다 접속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서 이제 ON을 눌러요. 그럼 ON을 누르면 이렇게 LED ON 접속에 들어갔고요. OFF를 누르면 꺼지고요. 제가 잠깐 기구 좀 손대고 조금 예쁘게 나오게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 눌렀을 때 기구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제가 기구 설계한 거를 이렇게 웹캠으로 한번 찍어서 동시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옆으로 좀 놓을까요?
좁네요 좀. 네.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LED 오늘 누르면 그 이렇게 LED가 켜지는 거겠고요. 자, 이거 전자제품 뭐 릴레이 같은 걸 연결해 갖고 에어컨, 집에 있는 에어컨, 뭐, 뭐 공기청정기, TV 등을 연결해 놓으면 그 뭐죠? 가전제품에 전기가 들어가서 켜지는 거겠죠. 자, 오프를 누르면 꺼지는 거고요. 예, 이렇게 해서 컨트롤을 쉽게 할 수가 있겠고, 자, 응답하는 코드 오프 오죠. 그래서 온을 누르면 켜지고 다시 응답을 해서 온으로 응답을 되고 오프 누르면 꺼지고 응답해서 오프 되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디 갔죠? 네, 디바이스를 컨트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 갔죠? 네, 이 부분이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온습도를 이제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우터 위쪽에서 LED라고 해서 온오프에 따라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템프 휴미라고 해서 들어온다. 그러면 이쪽에서 라우팅을 합니다. 자, 라우팅을 하는 거 똑같아요. 거의 LED하고 get temp 휴미 해가지고 온습도를 가져옵니다. 어디서 가져오냐면 get temp 휴미 가져와서 여기서 DHT11에서 온습도를 열심히 가져옵니다. 자, 가져온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또 데이터베이스 AWS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AWS 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커넥션 맺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밑에 쿼리 질의응답문 해갖고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LED의 스테이터스가 아니라 뭐예요? 그 DHT11의 스테이터스죠. 그래서 리졸트 1번 배열로 가져온 거 여기가 온도 여기가 습도겠죠. 그거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클로즈 해주고 다음에 렌더 템플릿 갖고 다시 인덱스 HTML로 렌더 템플릿 하는데 이번엔 템프하고 휴미 위에서는 LED 스테이터스였죠. 밑에서는 템프하고 휴미로 이렇게 각각의 값을 전달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잠깐 해보면 브라우저를 켜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면 가져와요. 그 데이터를. 센싱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예, 23도에 57%네요. 좀 기온도 좀 낮고 습도는 조금 낮은가요? 예, 이 정도는 적당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누르면 계속 변하면 이 수치가 계속 변할 수가 있겠죠. 예, 됐습니다. 자, 그래서 LED 톤오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온습도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데이터가 실제로 AWS에 잘 정리가 됐는지 그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워크벤치로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쌓여 나가죠. 그래서 요 디바이스 넘버에 그죠? 요 위에 세 개는 더미 데이터니까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홈이라는 디바이스 넘버 요거고 홈이라는 디바이스에 LED가 켜졌다. 언제 켜졌어요? 2019년 9월 24일 오전 8시 19분 46초에 켜졌다. 다음에 오프됐어요. 오프된 시간은 8시 19분 50초에 꺼졌다. 그래서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켜지고 쭉 하고 그다음에 온습도도 변화주네요. 온습도도 8시 23분 31초에는 23도 57% 온도 습도가 그다음에 8시 23분 47초에는 23도 54% 약간 습도가 내려갔죠.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가 계속해서 쌓일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쌓이면 그게 나중에 빅데이터 훌륭한 데이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디서 이 데이터를 한번 자동으로 계속 갱신돼갖고 센싱 1분마다 갱신이 되게 해서 데이터를 한 몇 달 동안 한번 이렇게 그 좀 방치를 해놔서 데이터를 수집한 적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쌓이고요. 그 데이터를 갖다 그래프로 나타내니까 굉장히 훌륭한 데이터,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데이터는 많이 쌓여야지 데이터로서의 의미가 있지 몇 개의 단기간 내에 쌓인 데이터는 별 의미가 없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디바이스를 컨트롤도 하고 모니터링도 해보는 걸 했습니다. 네, 됐고요. 자, 그래서 다시 장표로 올게요. 장표로 와서 자, 이렇게 해서 웹 서비스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파이썬을 이용해서 우리가 웹 서비스를 시작할 수가 있겠고요. 서비스 NGRX를 이용해서 우리는 외부에서 네트워크가 되는 전 세계 어디서나 다 이 디바이스를 모니터링 컨트롤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 뽑아져 나온 이곳의 스테이터스, 디바이스 스테이터스를 AWS로 보내서 AWS에 이렇게 데이터를 쭉 뭐죠? 이렇게 쭉 생성해 낼 수가 있다는 거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제가 설명을 이렇게 조금 자세히 한다 그러고 간편하게 어렵지 않게 한다고 해도 벌써 한 40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여러분이 실제로 기구 설계하고 라즈베리파이 하고 그러면 아마 하루 종일 걸릴 겁니다. 라즈베리파이 OS 설치를 하셔야 되겠죠. 라즈비안 설치를 하시고 여러 가지 세팅하고 GPIO 구성하고 그다음에 그 프레임워크 웹 서비스 프레임워크 하고 뭐 하다 보면 하루 정도 걸릴 텐데요. 차분히 한번 해서 세팅을 해놓으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